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원칙은 동일한 비율로 상속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배우자는 이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보다 50%를 더 상속받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화의 최지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화 오수비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세 개편이 좀 이슈인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그런 상속 용어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용어를 한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상속이라고 하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것만 떠올리시는데요. 민법에서 상속은 누군가의 사망으로 개시해서 그 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인들이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서 채무까지 승계된다는 것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는 증여라고도 하는데 피상속인이 꼭 상속이 아니더라도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을 자유롭게 증여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와 비슷하게 피상속인이 당장 생전에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사망하면 그때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주겠다라고 유언한 경우라면 이건 또 유증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도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서 단지 나중에 재산을 물려주겠다라고 그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다고 해서 모두 유언의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런 유언의 방식이나 유언의 효력에 대해서도 차차 다뤄볼 예정입니다.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자 손녀에게 직접 부동산 등 재산을 상속하시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살아 계실 때 명의를 이전받으면 증여라서 증여세를 내고요. 돌아가신 후에 물려받으면 상속이라서 상속세를 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물려주실 재산을 신탁회사 등의 신탁을 미리 해두시고 물려주고 싶은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신탁에 관해서도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기본적인 용어지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상속 재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 그리고 물려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에서 피자는 무언가를 당한다, 입는다라는 뜻으로 상속으로 재산을 잃게 되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좀 더 쉬우실 겁니다. 네, 그러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손녀분이 땅을 물려받으셨다라고 하면 할아버지께서 피상속인, 손녀분이 상속인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들 익숙하신 개념이시겠지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 위에 조부모님, 증조부님 이런 분들을 직계 존속이라고 하고 반대로 내 자녀, 그리고 손녀, 손자를 직계 비속이라고 합니다. 반계라고 하면 이런 직계가 아닌 혈족을 의미합니다. 옛날 귀족이나 왕족 얘기할 때 항상 직계나 반계가 나오잖아요. 상속 받으실 때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 피상속인이 사후 재산 처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돌아가신 경우라면 민법에서 정한 대로 이제 상속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먼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 1순위 상속인, 그 다음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마지막으로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순서로 상속인의 순위가 정해집니다. 위 순서 중에서 가장 앞선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 비속과 같은 순위, 직계 비속이 없고 직계 존속만 있는 경우에는 직계 존속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와 아이들이 있는 경우 배우자와 아이들이, 배우자와 부모님이 계신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모님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만, 배우자, 자녀, 부모님 모두 계시지 않을 때야 비로소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원칙은 동일한 비율로 상속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배우자는 이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보다 50%를 더 상속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으실 재산이 70억이 있고 배우자와 아이 둘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30억, 아이 둘이 각각 20억씩 받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배우자와 부모님께서만 계신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배우자와 부모님만 있는 경우에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70억 원 중 배우자가 30억, 피상속인의 아버지, 어머니가 각 20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기초적인 상속법 개념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것만 알면 다 그럼 해결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고요. 오늘은 정말 기본적인 용어만 설명드린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유류분 개념을 비롯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개념과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단순한 사안은 사건화되지도 않기도 하고요. 앞서 오수비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은 신탁이나 세금 문제도 또 같이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상속이랑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도 설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